안녕하십니까. 현대사 포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제주 진압군으로 가신 연대장이 박진경 연대장이에요. 구연대를 11연대하고 합쳐가지고 11연대, 그러니까 2개 연대로 이제 진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11연대 연대장이 이제 박진경 연대장인데, 이분이 이제 문상길 중위, 문상길 중대장 이하 부하들에 의해서 암살을 당한 사건이에요. 그런데 그 진상 보고서에 보면은 양조은이가 팀장이잖아요. 양조은이가 쓴 4.3을 말한다. 거기하고 4.3 사건 진상 보고서에 보면은 그 박진경 연대장이 죽었는데, 그 죽은 것은 너무 강경진압을 해서 부하들이 죽였다, 이렇게 보고서를 쓰고 있어요. 참, 그러니까 김희열 연대장이 사임하고, 그리고 이제 박진경 연대장이 가셨는데, 박진경 연대장 누구냐면은 제주도에서, 부산에서 5연대로 있을 때 사병으로 있었어요. 거기 연대장이 누구냐면 백선엽이요. 근데 백선엽이가 보니까 키도 크고 영어도 잘하고 똑똑하고 잘생겨서 너 왜 사병으로 일을 했냐, 너 이렇게 장교로 일을 하라. 그래서 추천을 해줬어요. 그래갖고는 군사 영어 학교를 들어갔어요. 그런데 원래 영어를 잘하니까 이제 좋은 성적으로 이제 졸업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진급을 해서 지금 이제 제주도 11연대장으로 왔는데, 지금 박진경 연대장이 추천한 사람이었는데 얼마나 진급을 빨리 했는지 백선엽 연대장보다도 박진경 연대장이 진급을 더 빨리 했어요. 그러니까 띵 소장이 이렇게 한국에 있는 군인들을 전부 다 분석한 결과 박진경 연대장이 대한민국에서는 제일로 똑똑하고 훌륭하고 싸움을 잘하는 연대장이고 정직하고 이렇게 검사다 해가지고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최고 연대장으로 장군으로 생각한 사람이 박진경이에요. 참 똑똑하고 정직하고 청렴결백하고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에요. 키도 크고 영어도 잘하고 포용력도 있고. 그러는데 박진경 연대장이 강경 진압을 해서 연대장을 죽였다 그랬는데, 박진경 연대장은 절대 이렇게 강압적으로 진압한 일이 없습니다. 박진경 연대장은 이제 제주 도착해 가지고 상황을 참 설명을 들었어요. 들었을 때 이렇게 억울하게 이제 뭐 죽은 사람도 있지만은 우익에서 억울하게 죽은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해결하려면은 먼저 이렇게 산에 있는 사람들 다 내려오라, 뭐 고아를 막만하고 또 뭐 이런 것 저런 걸 막론하고 다 용서해 줄 테니까 내려오라 해서 전단지를 그냥 수만 장 한라산에다가 산에다가 이제 뿌려서 내려오도록 권고를 했어요. 만약에 며칠 날까지 안 내려오면은 다 폭도로 간주해서 다 그냥 사살하겠다, 이렇게 전단지를 뿌렸어요. 뿌렸는데도 이제 제주도 산에서 안 내려오잖아요. 이 사람들은 뭐 폭도죠. 사람 죽여놓고 겁나니까 산에 들어가서 못 내려오죠. 그래서 48년도 5월 12일에서 5월 27일까지 산에 있는 사람들을 싹 포에서 잡아버렸어요. 그런데 몇 명을 잡으냐면 3,126명을 잡았어요. 3,000명을. 그래가지고 이제 잡아갖고 이제 이렇게 이제 연병에다 잡아놓고 이제 분류해서 이제 심사를 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이제 폭도로 하고 사람들 죽이고 폭도 따라다니고 협조한 사람은 500명을 골라내 갖고 이제 기소를 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다시는 그렇게 산에 올라가지도 말고 폭도들로 같이 어우르지 마라. 그리고 훈방 조치했어요. 그러니까 2,800명 정도는 훈방 조치하고 500명 정도는 기소 재판에 이제 법원에 넘겼죠. 그러니까 박진경 연대장은 법대로 해서 그리고 피해 없이 수습한 것이지 그런 게 없어요. 그리고 이제 진압하는 도중에 막 도망가고, 그리고 막 이렇게 이제 국군에 대들고, 그래서 8명이 죽었어요. 8명 외에는 죽은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박진경 연대장은 절대 강압 진압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 양조은이가 4.3 보고서에 강경 진압해서 주겠다, 문상길에 주겠다, 이 주장은 이게 맞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박진경 연대장 있을 때 5월 20일 날, 50일 날 이렇게 부대 안에서 41명이 도망가 버렸어요. 무단 이탈을 했어요. 탈출을 했어요. 거기에 이제 대정 출신 강기창, 성산면 강정호, 남은 김태홍이 뭉쳐가지고 트럭 일대에 하사관 11명, 사병 30명, 개 41명이 부대를 막 떠났어요. 그리고는 이제 대정지서라고 있어요. 모술포 부대를 따라서 대정지서에 밤 11시에 이제 30분에 이제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대정지서 경찰이 9명, 협조원 4명, 개 13명이 지서를 지키고 있는데 세상에 서덕주, 김문희, 이문환, 이환문, 김희라, 선경과 보전, 임건수 등 5명을 총을 쏴서 41명이 군인이 가서 다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탈영병, 그러니까 좌파자, 조선공산당 당원들이죠. 41명이 좌파들 군인들이요. 군인들이 가서 대정지서에 가서 5명을 죽이고 그리고 반드시 살아난 사람이 있는데 이제 지서짐 안창호, 허덕주가 있어요. 근데 허덕주가 가서 제가 허덕주를 만났더니 참 가난하게 너무나도 어렵게 살더라고요. 어떻게 세상에 참 그렇게 경찰을 지내고 이렇게 반드시 목숨을 건져서 살아나는데 정부에서 돕든지 제주도민들이 좀 돕든지 그러지. 가서 보니까 단칸방에서 다 뭐 어렵게 사는 걸 보고 그냥 아주 눈물을 흘렸어요. 근데 지금은 돌아가셨죠. 그 허덕주라는 분. 참 가서 보니까 너무 세상에 이럴 수가 있는가 하고 그냥 탄식하고 많이 이제 울고 그랬어요. 그러는데 그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냥 갑자기 와서 하니까 어떻게 대비를 못하고 그냥 이렇게 지서짐하고 김문희하고 이완문하고 이렇게 몇 사람만 살고 나머지는 이제 안창호고 허덕주만 살고 나머지는 다 죽었다고 그 얘기를 들으니까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런데 41명 군인이 탈영을 해서 대정지서를 가가지고 경찰 5명을 죽였는데 실탄을 5,600발을 가지고 탈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20명은 체포해서 군법에 넘기고 21명은 폭도들과 합세했어요. 그러니까 김달삼이가 합세니까 이제 실탄도 많아졌지, 무기도 많아졌지. 아주 김달삼이가 무기가 좋고 현역들이 21명이 이제 딱 합세니까 그냥 세력이 커지니까 아주 그냥 굉장해져 버렸어요. 그랬는데 이제 이 사건 후에 이제 박진경 연대장이 이제 돌아가셨는데 이제 문상길이가 이렇게 자기 부하들을 시켜가지고 밤중에 이제 죽였는데 암살을 했는데 이제 박진기 연대장이 중령에서 대령으로 진급을 했어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대령 진급은 축하 파티를 해줬어요. 그리고 술을 한 잔 먹고 이제 부대로 왔는데 부대에서 잠을 잘 때 5월 16일 새벽에 한 3시경에 그 위생병이 이제 문상길 이렇게 중위가 시켜가지고 이제 새벽에 박진경 연대장을 이제 암살을 한 거죠. 딱 총 한 발에 48년도 6월 18일 새벽 3시에 잠자는데 위생병이 딱 머리에 대고 그냥 총 한 방을 쏘니까 뒤에 있는 사람들이 총 쏜 것 같고 안 쏜 것 같고 아리송했어요. 그때 이제 위생병이 도망갔죠. 그래서 못 찾았는데 이제 누가 진정을 냈어요. 누구누구 저 사람은 나올 거다. 그래서 이제 구연대 헌병대에서 그 사람을 잡아가지고 문상기라고 이제 그 의심되는 사람 잡아가지고 조사하려니까 이 사람들 서울로 보내라 그래서 서울로 이제 보냈어요. 이게 서울 헌병대에서 이렇게 이제 조사를 이제 잡아갖고 조사를 하는데 옷을 다 벗겨 보니까 문상길이가 가슴에 뭐 빨간 이렇게 물이 묻었더래요. 뭐 종이가 붙었는데
알고 봤더니 부적이더래요, 그게. 그래서 너 어째 부적을 이렇게 붙였느냐. 아파서 그랬다. 아파서 그러면은 저 유생과가 가가지고 치료받을 일이지, 군인이 왜 여기다 붙였냐. 이건 부적을 붙인 것 아니냐. 네가 죽였기 때문에 불안해서 여기다가 부적을 붙인 것 아니냐. 그것 때문에 잡혀버린 거야, 문상길이가. 그래서 이제 부하들까지 싹 다 잡혀버렸죠. 그러니까 뭐 그냥 다 시인을 했으니까 꼼짝 못하고 그냥 다 잡혀버렸죠. 그러는데 이렇게 강경 진압을 절대 한 일이 없는데, 이 보고서는 강경 진압을 해서 문상길과 그 부하들이 해서 이제 박정경 연대장을 암살했다. 양정훈은 이렇게 거짓말해서 4.3 보고서를 쓴 거예요. 그러면은 강경 진압을 하면은 다 죽이는 건가? 지금 41명이 탈영을 했어요. 그리고 강경 진압한 일이 없고, 그리고 강경 진압했다고 연대장을 다 죽이면 대한민국 장교들을 그냥 사병들이 다 죽여버려야 되겠네요. 일이 말이 안 되는 소리를 쓰면서 문상길, 최우진서를 여기다가 썩하니 써놔가지고 참 뭐 이렇고 저렇고 했다고 그냥 엉뚱한 소리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 양정훈이가 야 글을 잘 쓰고 기자라 뭐 이렇게 하니까 그걸 그냥 묘하게 써가지고 이제 박정희 연대장은 공격을 한 거죠. 문상길 중이나 신상화 하서나 김양 변호사 발언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채택을 했을지 안 했을지 그거 봐가지고 그 사람들 주장한다고 재판부에서 다 태기를 하겠어요? 않지. 근데 그 최우진서를 전부 다 보고서에 다 넣어가지고 이렇게 강경 진압을 해서 죽었다 해갖고 은근히 문상길을 보호를 한 거예요. 그런데 양조은이가 쓴 책이 있어요. 조금 전에 설명을 했듯이 제주 4.3 사건 진상조사 수석 전문위원 팀장이죠. 양조은 씨가 공전 4.3을 말한다. 3권 218쪽에 박진경 연대장을 뭐라고 말했는가. 이 책이요. 4.3을 말한다. 이 책에 양조은이가 박진경 연대장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는가. 제주도 빨치산 토벌작전에 큰 공을 세우고 장렬하게 사나운 창군 영웅이라는 시각, 이건 우익 시각이요. 다른 하나는 미 군정 시절에 출세하기 위해 무차별 토벌을 강행한 민족 반역자라는 시각이 있다. 박진경 연대장이 출세하기 위해서 무차별 토벌을 한 일이 없어요. 언제 그러면 증거를 대야 될 것 아니에요. 무차별 토벌했는가, 얼마나 사람을 많이 죽였는가. 41명 탈영해서 탈영한 사람들은 20명을 체포해가지고 군법에 넘기고 41명은 김다삼하고 합쳐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때도 한 명도 죽인 일이 없어요. 그러는데 토벌을 강행한 민족 반역자라는 시각이다. 이게 양조은 시각이에요. 이게 민족 반역자. 그러면 박진경 연대장 민족 반역자면은 국군 연대장은 다 민족 반역자고 이승만이 민족 반역자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승만 정부를 규탄하고 국군을 경찰하고 그다음에 경찰을 규탄하는 이유가 민족 반역자라고 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이런 사건이에요. 이런 사건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그런데 우익에서는 아무 관심도 없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리고 이번에 작년에 4.3 특별법 개정안에 통과될 때 내가 어느 변호사 선임해가지고 어쨌든 이것 좀 법사위에서 통과된 걸 막아달라고 그러니까 그분이 싹 검토를 하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어째서 안 되냐고 했더니 김정인이가 이거 통과를 서두르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원유령이가 이렇게 지지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다 지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지 안 된다고 그래요. 그거 통과돼 버렸어요. 그거 두 번째 통과가 이렇게 나같이 떠도는 사람은 3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고 그랬어요. 내가 지금 감옥에 가게 생겼어요. 헌법재판소에서 이렇게 나같이 고소하고 나같이 4.3 잘못됐다 하는 사람들은 3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 내가 지면은 헌법재판소에서 기각시켜버리면은 내가 지금 감옥에 가게 생겼어요. 그런 것을 국민의힘에서 통과시켜줬다니까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우익이냐, 우익의 대변이냐, 민주당과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정권 잡으나 민주당이 정권 잡으나 역사는 똑같이 해버려요.
참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도 한번 해봤잖아요. 저 좌파도 김대중, 그다음에 노무현 정권 이제 잡아보고, 그다음에 지금 문재인 잡아보고 안 되겠잖아요. 우익에서는 이명박 정권 잡아보고, 그리고 박근혜 정권 잡아보니까 안 되게 생겼잖아요. 안 되는 것이 다 뻔하잖아요. 그러니까 20대, 30대, 40대를 중심으로 해서 역사 공부를 해서 의식을 바꿔가지고 이 사람들이 당을 만들어가지고 대한민국을 이끌어가야지 민주당도 안 되고 국민의힘도 안 돼요. 세상이 어떻게 이걸 통과시켜요? 박진경 연대장 같은 사람들이 지금 살아있으면 통곡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양종훈 같은 사람들이 이제 박진경 연대장이 이렇게 무차별 토벌을 강행한 민족 반역자, 이런 시각으로 박진경을 보고 있어요. 참 얼마나 기가 막혀요. 박진경 연대장 해남 출신이, 남해 출신이거든요. 남해다 동상을 세워놨어요. 그런데 제주 사람들이 어떻게 가서 그거 헐어버리려고 애를 썼는지 몰라요. 갖고는 그걸 반대하고,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동상 있기는 있는데 도로공사 때문에 어디 저 한쪽으로 치웠다고 그래요. 참, 하여튼 이렇게 우익이 이렇게 규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양조은이가 그런 시각으로 국군을 바라보고 4.3 진상보고서를 쓴 거예요. 그러면은 박진경 연대장이 민족 반역자라면 송여찬도 한병선도 민족 반역자지요. 그러면 국군 전체 연대장이 민족 반역자가 되죠. 그래서 제주 4.3 사건 진상보고서는 아무 잘못이 없는 제주 양민을 다 죽였다, 토토하시겠다. 주철이도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그분은 저 학자에다가 교수에다가 역사 전문적으로 연구한 사람인데 어떻게 국군이 초토화시키느냐 그거예요. 그 김영옥은 말할 것도 없고 그 사람 12번 강의를 들으니까 그냥 가슴이 터져서 내가 볼 수가 없어요. 설민석은 젊은 사람이 뭐도 안다고 2시간 동안 강연하는 거 보니까 참 기가 막혀요. 그런데 우익은 여기에 대항하면 교수가 없어요. 참 그래서 문제예요. 그러면서 이제 책임을 이승만 전 대통령과 송영돈, 한병선 국군에게 뒤집어 씌우는 거, 이렇게 자기들이 잘못해놓고는 지금 와서는 뒤집어 씌우고, 그리고 너무나 우리가 억울하니까 돈 달라. 그래갖고는 1인당 9천만 원씩 돈 주기로 합의해갖고 1조 3천억을 예산을 세웠다니까요. 여러분, 세상에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날 보고 뭐들 그냥 목사님은 돈 들어가면서 그렇게 소송을 하자고 그러는데 이걸 보고 어떻게 가만히 있겠어요? 끝까지 해봐야지. 오늘은 여기까지 오고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